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터널의 끝, 여행 항공주 비상할까?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 여행 항공주 얘기를 하기 전에 역시 이 코로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길고 길었던 이 팬데믹. 이제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엔데믹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3년으로 보면 되겠죠? 어떻게 좀 돌아보실까요? 일단 일상이 뭔가 확 바뀌어 버렸었어요. 아주 급하게 바뀌었었죠. 네. 3년 전이죠. 어떻게 보면 딱 요맘때인 것 같은데, 3년 전 요맘때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유유자적한 외국 생활을 하다가 네. 코로나 때문에 저는 다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또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상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된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와서 한 2, 3개월 있다가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하고 좀 놀다가 저는 다시 갈 줄 알았어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다들 뭐 겪으셨겠지만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3년 동안 다양한 뭐 변화가 있었고 또 특히 시장을 이렇게 좀 경험하는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면 아마 3월 21일 그 정도쯤이었을 거예요. 2020년 3월 21일 못 잊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러면 왜냐면 그때가 삼성전자 제일 저가일 때 네. 그 전후거든요. 그때 그리고 네. 떨어지는 그 속도는 정말 충격이라는 말도 표현이 부족합니다. 네. 근데 지금 또 지나가서 보면은 그 4만 얼마까지 이제 갔었어요. 네. 5만 원이 깨지고. 뭐 지금도 뭐 5만 원 안 깨졌지만 한 6만 원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뭐 한 9만 얼마까지 갔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걸 후회하면서. 근데 그때는 다들 뭐 우리나라도 뭐 네. 이렇게 뭐 IMF 이후로 또 망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패닉에 빠졌었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대응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돌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 이거 뭐 한 거지라는 게 이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네. 그러다 또 한 3개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로 지표를 보고 항상 보수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처럼 그때도 지켜보다가 나중에 돈을 결국은 풀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지금 예전에 영화처럼 이렇게 영화로운 과거처럼 보이시겠지만 불과 3년이 그때 막 뭐 웬만하면 뭐 그냥 다 두세 배씩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또 그러다 유동성 보니까 파티. 지금 증시 투자를 안 해보셨던 분들도 모두 주식시장에 들어오셔가지고 돈 벌기 쉽네. 네. 나 2배 벌었어. 나 3배 벌었어. 많이들 그러셨잖아요. 그게 옆집에 있는 이렇게 우리 친한 창호가 이렇게 네. 벌었대 이러면서 나도 해 이러다 보면 대부분 지금 여기서 막 골치 아프게 머리를 좀 싸매고 저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이 그 해에 9월에서 11월 사이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일상도 이렇게 좀 변한 게 있는데 우리가 좀 집에서 또는 재택에서 또 이렇게 실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강점이었던 IT가 또 발전이라고 이걸 표현해야 되나요? 시장에서 좀 각광받는 계기가 되고 또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또 올라간 거고 또 우리가 기술력도 좋은 분야들이 좀 많았는데 또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연구개발 이런 게 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제약바이오가 그냥 뭐 점프가 그냥 점프가 아니었죠. 네, 뭐 그런 거. 예. 컨텐츠 점프 뛰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다못해 그 뭐 마스크를 만든다라고만 얘기만 있어도 뛰고 코로나 관련주들은 정말 네. 폭등 오브 폭등이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예전에는 지금 보면은 뭐 12조 정도까지 거래대금 갔다가 네. 뭐 지금 15조, 18조 오니까 와 이제 좀 살아나나 하는 거지만 그 전에는 시장이 화랑장이라고 할 때 8조, 10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유동성 파티 이제 돈을 공급을 해버리니까 뭐 40조 뭐 이렇게 몇십 조가 그냥 시장에서 하루에 뭐 거래되고 그렇죠. 이러는 거래대금의 수치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게 급격히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유동성 파티가 나왔는데 알고 보면 또 현실에서는 실생활에서는 이 업이 안 되는 업종들이 많고 그게 네. 또 파급 효과가 나오면서 또 본의 아니게 또 좀 안 좋은 경우도 많이 당하시거나 뭐 경험도 하거나 보거나 이렇게 됐었을 겁니다. 뭐 자영업자들 그렇죠. 되게 힘들었었고 그렇게 돈을 풀었다고 하는데 돈이 실제로 간 적은 또 없어요. 네. 시장에서는 재밌게 돌았었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나 힘든데 나도 그냥 주식할래 해서 이제 다 와서 이 시장이 뭐 3천이라는 거를 네. 우리가 정말 볼까? 저는 2,700 정도만 예상을 했었어요. 예전에도 네. 항상 언제 이 박스 구간 13년 동안의 박스 구간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볍게 뚫고 나가서 그
달콤함의 대가는 이제 지금 이제 이제 맞이하게 그렇죠. 되는. 그러니까 예. 지금의 상황은 그때 펼친 유동성 파티의 대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게 실익은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네네네네.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실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네네. 잠깐의 경험은 있었을 거예요. 뭐 나도 몇십 % 먹었어 이런 그런 네. 그 잠깐의 기억 수준이죠. 네. 남은 거 없이. 그 달콤함 때문에 아직까지 못 떠나는 거죠. 그죠. 그때의 수치를 잊지 네. 못하고.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일들, 그러니까 유동성 때문에 이 시장에 뭐 오르락 내리락이 있으면서 주식에 대한 또 관심도 많아지고 그런 뭐 3년 동안 저는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시장을 그렇게 시장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 진짜 금방금방 시간이 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있었던 3년간을 잠시 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앞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는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엔데믹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역시나 그래서 올 초부터는 중국의 이 리오프닝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달아올랐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이 리오프닝 섹터 약간 좀 뜸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행이나 항공주 이런 쪽으로 반짝했다가 잠시 뭐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이런 관련 섹터들 다시 갈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보면 특히 여행 그리고 뭐 여행과 관련된 뭐 항공사, 그러니까 항공사, 여행사, 그다음에 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뭐 면세점 이런 사업 자체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뭐 자영업도 그렇지만 거의 뭐 속된 말로 초토화됐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공교롭게도 사건의 발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들이 항의를 해서 그런지 이름 자체가 코비드 19로 이렇게 공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원래 네네. 우리 초반에는 우한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단초를 제공한 거는 뭐 다들 알 겁니다. 네. 근데 결국 풀어주려고 하는 역할도 마지막에 또 이 친구들이 중국이 이제 시작을 하니까 네. 참 공교롭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여행 항공주 최근에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쯤에 뭐 모두 투어도 말씀드리고 여행 관련 잠깐 얘기를 드리면서 리오프닝 관련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그때도 뭔가 이제 푼다는 제스처가 나오면서 막 올라왔었어요. 네. 그 기대감으로 뭐 평균 주가로 얘기를 하면 LCC부터 해서 여행사들 뭐 평균적으로 한 20% 30%의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좀 보게 되면은 예. 지금 제일 먼저 여기서 이제 보게 될 거는 뭐 모두 투어라든가 예를 들어 한번 모두 투어 한번 우리가 한번 여기서 소개를 했으니까 한번 네. 보죠. 뭐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네. 지금 뭐 한 20% 30%이 시세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뭐 제주항공도 그랬고, 네. LCC의 이제 대표죠. 이제 제주항공도 그렇게 시세가 나왔었는데, 제주항공 차트를 한번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주항공, 이건 다른 거네요. 제주 맥주가 나오네요. 네, 제주. 전혀 다른 게 나왔네요. 이름은 비슷하네요. 네, 제주항공도 이렇게. 흐름은 완전 바닥에서, 다른데요. 네. 거래가 그냥 팡 터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지금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건 아니고 네.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건데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크게 올라오고 나서 좀 주춤주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요 흐름에서는 이제는 아마 실제 이제는 위드 코로나 제로 코로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란 말을 쓰게 될 겁니다. 그 네. 중국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이 비상사태 그 WHO도 그렇고 그 해제를 한다, 논의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니까 아마 5월을 기점으로 이렇게 팬데믹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막연한 기대감으로 야 이제 다시 가겠지 하고 올라와서 그러면 다시 일상으로 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수익이 날까? 이제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수익 타산을 좀 따져보는 구간이라고 저는 어떻게 볼 수가 있다 네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딱 맞춰서 좀 쉬고 있는 거 아닐까, 조정 구간 아닐까 이렇게 좀 보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항공주, 여행주들이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행주,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행주, 항공주 여기 그 중에서도 좀 탑픽 어떻게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탑픽은 지금 많이 올라온 게 네. 제일 우리 투자자분들은 좋아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탑픽이 이제 대장주들이 네. 가려면은 그러니까 이 섹터가 가려면 대장주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당연히 대한항공이고 비행기는 비행기 회사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항공 외에는 당연히 우주까지도 볼 수 있는 기업이니까
대한항공, 그다음에 이제 여행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뭐 어쩔 수 없이 하나투어,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차트를 한번 또 잠깐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대한항공은 큰 재미를 못 봤어요. 이번에 이 리오프닝 관련 이제 리오프닝이 아니라 일상으로 이제 중국도 이렇게 된다 그럴 때. 근데 왜냐하면 여기는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뭐 그냥 우리나라 이제 그냥 넘버원이 어쩔 수 없이 되는 거죠. 당연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 밤일 거예요. EU에서 이제 기업 결합 승인 심사가 이제 있는데 아마 오늘 통과를 원래는 이제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경영 환경이 또 다시 바뀐 거예요. 이 코로나가 끝나가고 나니까. 그러니까 또 다시 이게 뭐 합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합병으로는 갈 거라는 예상이 좀 우세합니다. 예, 근데 심사 같은 게 뭐 유럽만이 아니고 미국, 일본이 계속 남아 있어요. 마지막 이제 중요한 곳이. 그래서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저점에서 계속 헤매다가 이제 네. 조금씩 네, 기지개를 펼까 준비를 할까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 위기의 그 코로나 시절을 화물로 다 극복을 하고 또 최근에 실적이 나온 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물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다는 거는 여객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네, 오늘도 국무총리께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중국 관련해서 이제 비자 제한도 풀고 그러니까 뭐 증편을 한다. 뭐 한 50몇 편에서 한 100편 이상으로 증편을 한대요. 그러면 당연히 수혜를 대형 항공사가 국적 항공사가 먼저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꾸준히 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대한항공 같은 거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여행 관련해서 좀 보게 되면 당연히 하나투어가 되겠죠. 네. 네. 하나투어, 뭐 모두투어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게 더 많이 가고 뭐 빨리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한 산업이 다 움직여서 살아나려면 그 산업의 대장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하나투어가 이제 체질 개선을 또 했어요. 예. 코로나 기간에 보면은 안 좋은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구조조정도 됐다가 지금 다시 구인을 할 정도로 지금 뭐 사람이 모자를 그런 정도래요. 이제 여행객들 수요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또 올라와서 지금 잘 쉬고 있는데 뭐 그동안 하나투어에 좀 발목을 잡았던 여러 가지 중에 부동산 관련 호텔 사업을 하던 것도 몇 개 정리가 된 거 있고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비용들도 안 나갔고 네.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투어든 뭐 대한항공이든 그래서 지금 딱 차트를 보면 이렇게 대장주들 요 두 가지 회사를 좀 살펴봤지만 그 외에 딸려 있는 뭐 LCC부터 LCC는 이제 흑자를 먼저 벌써 냈어요. 예. 네, 이제 예전처럼 그러니까 19년도겠죠. 19년도처럼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에 먼저 좀 앞서가고 있고 뭐 대한항공도 이제 따라가고 있고 대한항공,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 잘 나오지 않았나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19년도처럼 되려면 일단은 기본적인 여객 수요가 확보가 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여객 수요는 나쁠 게 없죠. 왜냐하면 뭐 100이었던 게 10으로 떨어졌다가 10이었던 게 지금 30, 40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매출 관련된 그런 도표도 네.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그 대한항공 이제 IR 자료입니다. 예. 노선별 뭐 여객 매출 이렇게 해서 여객 매출이 나와 있는데 전년 대비 그 여객 매출은 공급이 140% 네. 그리고 뭐 수송은 300% 어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항공 전문 용어가 이제 뭐 LF 이렇게 있는데 예, 예. 네, 이렇게 100%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19년 대비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일상을 보낼 때 그때로 보면은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네. 네. 그리고 좀 눈여겨 볼 게 이제 그 화물입니다. 화물. 네, 화물 쪽.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아이고 여기 제가 네. 화물을 한번 화물은 살펴보죠. 전년 대비해서는 줄어들고 있어요. 네. 왜냐면 전년은 화물이라는 게 대한항공이 화물에 대한 매출이 이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화물로 거의 유지를 하면서 버틴 건데. 코로나 때, 그렇죠. 네, 근데 의외로 그 화물이 펑 터진 거죠. 그렇죠. 제 친구 중에 기장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여객할 때보다 더 네. 많이 나갔대요. 아, 진짜요? 네, 그 정도로. 네,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네, 친구한테는 좀 미안하네요. 예. 네, 근데 화물 매출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여객이 정상으로 오다 보니까, 네. 좌석을 다 뜯어내고 비행기를 운영하던 게 다시 제자리로 오고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비행기도 새로 또 구매 계약도 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보잉의 발주, 새로운 비행기 발주하는 것도 많이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페덱스 같은 경우도 뭐 올해 안 좋다고는 했지만 근데 비행기는 계속 교체 수요가 있는 거고 또 증편도 되는 거고 각국에 뭐 계속 보잉도 그렇고 에어버스도 그렇고 비행기 발전은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비행 사업, 그러니까 항공 사업 하는 이 섹터가 나쁘지는 않다. 앞으로 갈 일은 더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객이 회복이 되면 예전에 좀 약했던 화물이 탄탄해진 게 있으니까 예. 오히려 시너지를 내고 더 갈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기업 결합이 이제 되는 게 승인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노선을 또 한번 잠깐 이렇게 보면은 여객 네. 관련해서 노선 보면 아까 중국 얘기를 드렸는데 네. 중국이 이제 내일이죠. 18일이니까 네, 그 비자 제한 이제 풀어준대요. 네네. 뭔가 우리가 자꾸 매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안 그래도 되는데, 네, 여기 이제 도표를 여객 사업 상세 매출 이 도표를 간단하게 나온 걸 이제 좀 보면은 예. 동남아가 좀 많이 차지하던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근이에요. 네. 근데 중국이 예전에는 한 12% 정도 셰어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이 줄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리께서도 이제 한중 노선 확대 얘기도 나오고, 대한항공도 당연히 메인 노선 중에 하나거든요. 중국, 일본은 지금 거의 계속 사람들이 가서 입국 심사 대기하는데 2시간, 1시간 걸릴 정도로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국 여객 사업도 이제 점점 늘어나는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괜찮게 이 대한항공 쪽도 좀 봐도 되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간다는 거는 그냥 놀러 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행사 통해서 가잖아요. 네.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예. 참 좋은, 다 같이 시너지를 내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우리가 2019년 예전처럼 그런 수요로 가는 것 같은데 대신 그때보다 더 개선된 경영 환경이 좀 된다면 매출도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변수는 또 약점은 있죠. 네. 뭐죠? 네,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오늘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환율이 환율. 네, 환율이 또 맞아요. 환율이 이거 좀 오늘 이 시간 준비하려고 이렇게 온 거였는데 환율을 종가 보고 딱 보니까 네. 환율이 또 다시 딱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게 또 부담돼요. 이제 1,300원 오늘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는데 네. 일단 1,330원까지는 가도 마음은 좀 열어놔도 괜찮을 거는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요가 네. 그동안 이제 좀 억눌렸던 그런 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욕구를 여행으로 풀려는 그런 수요들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게 조금 단점은 된다고 보지만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좀 잠잠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공주, 여행주 이야기를 상세히 풀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